안녕하세요. 나은움직임연구소입니다. 네, 오늘은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첫 번째로 의료 피트니스 소비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마주할 치료사 선생님이나 피트니스 센터 선생님들께서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가 공부가 됐는지를 약간 가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세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료사 선생님들이나 피트니스 선생님들께 최소한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감별 진단,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조금 세워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엑스레이를 찍기 전에 매뉴얼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담스 테스트라는 건데, 최소한 엑스레이를 찍기 전에 좀 휜 것 같다라는 걸 의심을 한다면, 어깨가 예를 들어서 좌우가 차이가 나고 한쪽으로 이렇게 기운 것 같다 한다면 앞으로 나란히 해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아담스 테스트를 합니다. 거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험프라는 개념이고, 두 번째로는 이 험프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흉추 부근으로 척추 측만증 파트가 하나가 휘어 있고 왼쪽 허리 부근으로 이렇게 휘어 있다면, 오른쪽으로 휘어 있을 때 나타난 험프의 방향을 하나 체크를 하고 왼쪽 허리로 휘었을 때 나타난 험프의 방향을 하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부 흉추, 중상부 흉추에서 하나가 나올 것이고 하부에 있는 요추에서 하나가 나올 것입니다. 근데 물론 척추 측만증이나 회전의 정도에 따라서 험프의 크기나 볼록한 정도는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의심을 하는 거죠. 지금 환자분, 지금 회원님 척추가 좀 휜 것 같으니까 엑스레이를 좀 촬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먼저 찍고 들어오겠지만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척추 측만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통증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고 살아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제 리퍼를 한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고 다시 운동하러 오시면은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상승하겠죠. 그렇게 회원님들과 래퍼가 형성이 된다면 더 이제 퍼포먼스는 좋아지고 효과는 더 좋아질 겁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갔을 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스 테스트를 해서 험프를 확인했습니다. 오른쪽 등 윗부분이 하나가 확인이 됐고 왼쪽 허리 부분이 하나가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근막 이완이라는 개념에 꽂혀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소비자 분들께는 마사지 개념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좀 툴을 이용해서 근막을 풀어내는, 막 이렇게 문질러서 점성 출혈까지 나가지고 이제 뭐 약간 피가 올라오고 막 이런 정도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꽂혀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게 뼈가 튀어나온 건지 근육이 튀어나온 건지 감별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꽂혀서 이제 튀어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 넣으려고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이게 근육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근막을 이완시켜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척추 측만증일 경우엔 척추가 측만만 된 게 아니고 회전이 걸리면서 갈비뼈가 뒤로 밀리고, 그러면서 근육이 튀어나온 게 아니고 실제로는 뼈가 튀어나왔을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 더 높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그 기압차에 의한 구름의 이동, 공기의 이동, 대류 현상,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하게 되죠.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이 압력이 높아져 있고 오른쪽이 압력이 낮아져 있다면 척추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휘었을 겁니다. 이렇게 휘게 되면서 갈비뼈가 옆으로 밀렸는데, 이 갈비뼈가 옆으로 밀릴 때 척추의 회전까지 같이 일어나게 되면서 압력차에 의해서 또 앞에서 뒤로 밀렸다고 친다면, 그럼 오른쪽 등에 험프가 생겼겠죠. 그럼 아담스 테스트를 했을 때 오른쪽 등이 이렇게 볼록 올라왔을 겁니다. 여기서 야, 이거 튀어나왔네. 내가 이제 세미나 할 때 배운 이 베이스텀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그라스톤 이런 것들로 야, 이거 미는 거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육이 굳어서, 근육이 두꺼워져서 뼈가 등이 험프가 올라와 보이는 거랑
뼈가 밀려나서 험프가 올라와 보이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요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려면 사실 이완성 긴장이라는 개념도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요거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하실 회원님들이나 환자분들께서 더 악화가 될 수 있고 더 뒤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정하는 부분들이랑 근막을 풀어내는 거랑 근육을 강화하는 걸 굉장히 별도로 따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뒤에 막 밀어내서 풀어냈어요. 근데 받으시는 분은 또 시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문 조절 이론에 의해서 더 빠르고 강한 자극들이 뇌를 때렸을 때 통증이나 불편감이 해소된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근막이완에 꽂혀 있는 일반 환자분들이나 회원님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은 여기에서 뼈가 튀어나온 건지 근육이 튀어나온 건지를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집에서 가족분들한테 사진 찍어 달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숙여볼 테니까 사진 앞에서 찍어봐 했는데 오른쪽이 튀어나왔다고 해서 이제 영상을 보신 거죠, 유튜브에서. 나 오른쪽이 튀어나왔어. 이거 그러면 튀어나온 거 밀어 넣어야지 하면서 폼롤러로 뒤로 누워가서 신나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폼롤러로 미는 게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절의 가동성을 높이는 거고, 두 번째는 근막, 근육을 풀어내는 거죠. 근데 관절 가동성을 높이는 운동은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시원한 느낌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막 이완하고 스트레칭하고 만져주고 풀어주는 마사지 개념에서 폼롤러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시원하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악화가 돼서 없던 통증도 막 생기고 있던 통증은 더 심해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시간 날렸고 돈 날렸고 찾아오셔서 지불을 하시니까, 그리고 건강 해치신 거죠. 일석삼조가 아니고 삼피해를 입으신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진짜 여러분의 손해십니다. 소비자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제일 많이 손해를 입게 되고,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는 신뢰도를 잃게 될 겁니다. 나의 전문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는 엄청난 걸 내가 해주려고 하다가 잘못 과신해서 스스로 착각해가지고 잘못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를 경계를 하셔야 되고, 소비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구분해주는 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거북목, 일자목, 라운드 숄더, 편평등, 구분등, 그리고 뭐 일자 허리, 아니면 과전만, 뭐 골반, 무릎, 이런 게 다 포함되는 큰 맥락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돈 아끼셔야 되고 시간 아끼셔야 되고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 소비자, 피트니스 소비자 분들께서는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배운 것에서 막 신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말 뚜렷하게 구분을 잘 하시고 기준을 세워 두셔서 이 기술이 어디다가 적용될지를 구분하는 게 1번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관계로 잘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